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윤철 피부과 강윤철 원장 모시고 피부과 질환과 치료에 대해서 상담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또 차가워지면서 건선, 피부 또 많이 건조하죠. 여러 가지 피부 질환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가려움증이라든가 또 아토피, 탈모, 또 피부 관련 질환과 치료에 대해서 궁금증 또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또 전화가 어렵거나 번거로운 분들은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윤철 피부과 강윤철 원장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어요. 네. 요즘 어떤 환자들이 좀 많이 내원하십니까? 네, 온도가 좀 갑작스럽게 내려가기도 하고 네. 또 그로 인해서 이제 공기 중에 습도가 좀 적어지기 때문에 이제 건조증이 좀 많이 오겠죠. 그래서 가려움증이 생기는 연령 많으신 분들은 주로 이제 건조증으로 심해지고 네. 또 그 자체가 아토피 있는 환자들은 몸이 건조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아인 경우는 아토피 환자가 좀 많고요. 네. 그리고 젊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운동 많이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헬스에서 샤워 자주 해서 생기는 건조증 많고 또 특이하게 코로나 때문에 이제 요즘 마스크를 너무 오래 끼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여성분들이 특히 남성분들은 여드름성 피부 있는 사람들이 여드름이 좀 심해지고 또 마스크에 의한 피부염 되게 많습니다. 오히려 그 지방이 많은 경우에는 날씨가 차가워지면 좀 네.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드름은 사회적 관계가 없습니까? 이 지루성 피부 예, 질환 여드름 같은 경우. 자체가 이제 그 예전에는 순수하게 사춘기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그런 네, 이제 네. 중고등학교 때 시작돼서 이제 대학교 때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제 최근에는 많은 화장품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이제 바르게 됩니다. 그래서 또 요즘 아시다시피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여성 아이들도 화장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화장품이 자꾸 모공을 막기 때문에 그게 또 사실은 더 심각한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장품을 너무 어릴 때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더 심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네. 한창 이쁠 나이에 화장 안 해도 되는데 그 나이 때는 왜 그렇게 또 화장이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피부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날씨가 차가우니까 피부가 좀 건조해지는 질환들이 많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보습제를 바르면 좋아지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피부가 이제 우리가 피부에는 이제 기름 코팅을 해줘야지 좋아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기름이 코팅이 이제 벗겨지겠죠. 우리도 냄비 같은 게 쓰면 오래 쓰면은 코팅이 벗겨지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피부에는 피부 코팅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 코팅이 사실은 기름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 기름은 또 세제나 물에 약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너무 잘 씻다 보니까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연세 되신 분들은 또 이 기름의 분비량이 작아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렇게 보호를 잘해줘야 되는데 또 어르신들이 너무 가려우니까 잘 씻습니다. 씻을 때는 좋아지죠. 왜냐하면 물이 네.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씻으면 시원해요. 또 목욕하면 안 가려운 것 같고. 그런데 지나고 나면 더 가렵죠. 왜냐하면 물은 날아가잖아요. 수분이. 네. 빨래를 우리가 널어놓은 거랑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보호막이 없으면 물이 더 수분이 더 가져가기 때문에 더 가렵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너무너무 괴롭다고 하시는 분들은 물어보면 네. 당신께서는 그 샤워를 매일마다 한다 그래요. 가려우니까. 그래서 하면 시원하는데 네. 악순환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활 습관을 고쳐줘야 되는 게 문제고 또 보습제는 그런 그 코팅하는 거를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정상일 때 하는 건 괜찮아요. 정상 피부에 코팅을 시켜주는 거 좋잖아요. 네. 뭐 자동차 우리가 이제 광택을 내고 뭐 유리막 코팅하고 이렇게 하자는 것처럼 코팅을 해주는 건 좋은 건데 일단은 그 피부가 손상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막 빨갛고 네. 그런데 보습제를 바르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치료를 해야 되는데 네. 무턱대고 그리고 오일 같은 거 많이 바르는 건 좀 안 좋거든요. 예전에 할아버지 할머니 보면 뭐 이제 살도 빠지겠습니다만은 피부가 겉면이 굉장히 좀 건조해지잖아요. 예. 상담 전화 먼저 네. 받도록 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 70대 좀 넘은 할아버지인데요. 네. 그 엄지발가락이 그 까만 점이 있어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이 파내고 네. 약을 계속 먹는데 예. 이게 계속 먹어야 되는 건지 아, 이거 약이 3알이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게 이제 그 검은 점이라고 하면 그게 보면 발톱이 두꺼워지고 이렇게 검게 보였던 거죠? 예. 그래 그 선생님이 갈아냈어요. 네네. 아이고, 잘하셨고요. 예. 깜짝 놀랐네. 우리가 지금 방송이라서요. 예. 우리가 발톱이 까만 경우는요. 예. 그 발톱 무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피부에 손발톱에 있는 암도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어르신 얘기 들어보니까 암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암인 경우는 발톱을 뽑아서 그 의심이 되는 건 조직 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예. 어르신은 일단은 그 검게 된 부분을 이제 없앤 다음에 약을 먹는 건 잘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것들이 완전히 좋아질 때까지는 좀 드셔야 됩니다. 지금은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치료를 잘 하고 있는 건데요. 예. 그게 완전하게 육안으로 봤을 때 깨끗한 발톱이 될 때까지는 멈추지 말고 꼭 치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멈추면 다시 또 이게 균이 자라거든요. 그래서 방심하지 마시고 예. 옛날에는 이제 발톱 무좀이나 손발톱은 이제 약을 오래 먹어야 되기 때문에 간에 위험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한 번 먹는 약이라든지 좋은 약들만 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요번에 이제 꼭 깨끗하게 완치할 수 있도록 잘 드세요. 예. 그리고요. 네. 그 머리가 가려운데 네. 이거 자주 감는 게 좋은지 가끔 감는 게 좋은지. 예. 아유, 그리고 약을 지어주셔서 그때 먹었는데 네. 그 먹다가 또 안 먹으면 또 가렵고. 네. 그런데 그게 이제 머리 감는데 문제가 있는 건지. 예. 그래서 이제 심할 때는 반드시 약을 먹고 바르면 좋아지는데요. 예. 자꾸 이제 재발하는 경우는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샴푸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요. 머리는 이제 우리가 보통 감으라고 할 때는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감아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그 우리가 얼굴하고 머리 두피는 기름이 나오는 정도가 다르거든요. 근데 머리 같은 경우는 기름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머리 감는 거는 이제 방송으로 많이 들으신 분이 있겠지만 뭐 아침에 감아야 좋아진다. 뭐 아니면은 저녁에 감으면 좋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다 다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원리를 말씀드리면 머리는 예를 들면은 지저분한 일을 하거나 먼지가 많이 묻는 사람들은 저녁에 감아야 되겠죠. 그렇죠? 일과 끝난 다음에. 근데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침에 감는 게 좋고요. 예,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가 머리를 감고 나면은 세제나 여러 가지 그 세제 같은 것들이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특히 머리 감고 바로 주무시면 그 샴푸나 이러한 것들이 남은 이제 찌꺼기라고 생각하면 그게 머리에 붙어 있다가 그 자다 보면 벽에 이렇게 닿잖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알러지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 감는 분들은 좀 일찍 감고 완전히 드라이를 하고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축축한 상태에서 자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아침에 감는 거는 좀 번거롭다 하더라도 감고 나면 일상생활하면서 두피가 좀 잘 마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중심으로 나는 아침에 감으면 일과하니까 괜찮겠고 또 저녁에 감는 분들은 들어오면 빨리 감아서 완전히 말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 축축한 것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예방도 되고 또 질환도 좋게 되죠. 그래서 샴푸하는 것도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야, 근데 샴푸를 안 하고, 네. 그 세수 비누라래나, 그 자연 무슨 비누라래, 저기 일반 비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반 비누. 수제 비누 말씀하시나요? 예, 수제 직접 비누 만들어서 쓰거든요. 네. 그게 좋다래가지고. 네. 그것도 괜찮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그 일반 비누하고 샴푸는 약간 좀 달라요. 네. 모발에 이제 보호를 해주는 성분들이 들어있는 게 샴푸고, 일반 비누는 이제 각질에 대한 피부이기 때문에 원래는 비누는 이제 옛날에 빨래 비누도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맞아요. 이제 세상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샴푸는 머리를 쓰시고요. 그다음에 비누는 얼굴을 쓰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써봐서 이렇게 너무 빨갛거나 가렵거나 아무리 좋은 걸 하더라도 나한테 맞는 게 있어요. 그래서 써보시고 자꾸만 생기면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걸 명심하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직업상 저녁에 이제 또 네. 메이크업을 해야 되고 네. 또 머리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 뭐 스프레이도 뿌리고 네. 아침 저녁으로 네. 매일 감는데 괜찮을까요? 어떨 땐 좀 유난히 이 뒤쪽이 많이 가렵기도 하더라고요. 예. 일단 우리가 이제 한 10년 전만, 15년 전만 해도 머리 가려움증은 대부분이 지루성 피부염이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우리가 병의 질환이 바뀌는 것처럼 대부분의 경우는 지루성 피부염이 아니라 그 샴푸나 파마나 이런 헤어 제품들의 문제, 알러지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뭘 썼을 때 많이 가렵고 계속 손이 간다는 거는 일단 그거 제품을 의심해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감으시잖아요. 그러면 주로 자기 전에 감으시 축축한 상태로 주무시나요? 드라이로 다 건조시키고. 네네. 그거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마르면서 그 화학약품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 날아가면 되고, 그래도 계속 가렵다고 그러면은 아까처럼 약을 써서 고친 다음에 피부 장벽이나 알러지가 치료된 다음에 써야지, 그 상태에서는 계속 그냥 딱지가 떨어뜨리면 그 딱지가 상처가 되고 또 가렵고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심하면 자세히 두피를 좀 관찰해야 됩니다. 흰머리가 날 때 많이 가렵다고 하는데 실제 그런가요? 가려울 때 한참 가렵게 지나가 보면 옆에 좀 흰머리가 잡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거는 약간 의학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잘 모르지만 그러면 예를 들면 흰머리가 다 있는 사람은 맨날 가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과학적이지 않고요. 흰머리가 생기는 기전에 대해서는 아직 잘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새치도 얼마 전에 온 아이는 한 초등학교 6학년인데 새치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그 부위만 이제 색깔이 없어지는 건데 치료 방법도 없죠. 그래서 주로 이제 가려울 때 뭐 흰머리가 난다, 흰머리한테 갈다, 이거는 관계가 좀 없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강윤철 피부과 강윤철 원장 모시고 피부 질환과 치료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궁금증 전화 주세요. 아마 가을 또 날씨 차가워지면서 피부 여러 가지 이상 증상들 많을 겁니다.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전화해서 또 완전히 치료 원인과 치료를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2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강윤철 피부과 강윤철 원장 모시고 피부 질환과 치료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궁금하십니까? 저는 그 발바닥에 네. 이게 뭐 무좀인지 수치인지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네. 여러 가지를 처방을 받고 발라도 보고 그랬는데 잘 안 나서 반지롤 뭐 예, 말씀하세요. 네. 그런 것들을 많이 발라봤는데 그리고 반질 제가 같은 것도 반질 연고도 바르시고요. 네, 그리고 아침에는 타비뇨겔을 바르고 저녁에는 반지롤 계열의 그런 보습제 같은 거를 발랐었는데 네. 좋아지지가 않고 이렇게 그 물에 뿌른 것처럼 피부 발바닥이 일어난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면 선생님 이게 언제 정도 오래된 거죠? 한 3-4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서너 달 정도? 그전에는 멀쩡했었나요? 아니요, 그전에는 조금 건조했었는데 이렇게 피부가 9% 오른다거나 막 이러진 않았었거든요. 뭐 아프거나 그런 건 없으시죠? 그런 건 없습니다. 진물은요? 진물도 없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뭐 조그만 물방울 같은 것도 없으세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요? 제가 피부과 전문이라서 그냥 보면 바로 알 텐데 마음이 답답한데 일단은 네, 병원 치료는 받으셨어요? 예, 병원 치료는 아직 안 받았고요. 네. 네. 그냥 자가 치료하거나 약국 치료하셨었죠? 네네, 맞습니다. 혹시 선생님 손발에 땀이 많이 나시는 분이신가요? 정상이신가요? 아니면 좀 드라이하거나 좀 없는 건가요? 땀은 조금 있는 편입니다. 아주 많은 편은 아니고요. 그래요? 지금 제일 불편한 게 가려운 건가요? 각질인 건가요? 가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피부가 자꾸 물에 불린 것처럼 이렇게 불어나고 일어나고 이러니까 일단 보기에 너무 좀 불편하고. 예.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을까요? 이런 경우? 그렇죠. 냄새도. 냄새는 어떠신가요? 냄새는 맡아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많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세 개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이제 무좀이요.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각질 타입도 있고 진물이 나는 경우도 있고 또 지간 사이에 그러니까 발 사이에 있는 것도 있고 또 균에 따라서 증상이 다양한데 그런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건조증이 같이 있으면서 각질을 자꾸 제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약을 잘못 발라서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약국 처방을 받아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또 민간요법 발라서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피티드 케라톨라이시스라는 세균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검사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피부과 이제 전문의한테 가셔서 딱 보면 그냥 뭐 한두 달이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질 연고가 있잖아요. 반질 연고라는 것 자체는 이제 우리가 건조증이 있을 때 유리아 성분이 좀 들어 있어서 코팅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제 균이 있거나 다른 질환인 경우는 좀 악화시키는 경향도 있고요. 오히려 더. 그래서 선생님 이제 병원에 오시기 전까지는 이렇게 물로만 좀 닦고요. 연고를 다 멈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진료 내원하실 때는 연고를 좀 갖다 보여주시면은 이게 적절했던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예를 들면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냄새가 엄청 많이 나는 그런 발바닥에 무좀 연고를 엄청 바르고 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이제 쥐가 이렇게 파먹은 것처럼 이렇게 군데군데 파먹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심지어는 3개월 이상 약을 먹고 바른데도 안 왔다고 하는데 그거는 곰팡이 질환이 아니라 세균성 질환이라서 항생제 처방을 해야 좋아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주 쉽게.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 발톱은 깨끗하시죠? 네, 발도 깨끗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발톱이 예를 들면 두껍고 노란 게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균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본인은 이제 확인을 해보셔서 일단은 하지 마시고 병원에 내원하셔서 처방 한번 받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얼마든지. 예. 예. 제가 여드름이 조금 많아요. 얼굴에 특히. 네. 이거는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났었는데 지금 막 연고 제품 같은 거 이름을 말해도 되나요? 네? 연고? 제품.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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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노스카겔 그거 하고 그다음에 더마틱스 울트라도 바르고 있고 네. 요거는 피부과 진료를 받아서 네. 로아큐텐도 먹고 있는데 예. 아직까지 좋아지지 않아서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이런 경우에 스티바에이나 이런 크림으로 처방을 하면 조금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아유, 전문가신 것 같아요. 들어보시니까. 근데 그 연세가 지금 죄송한데면 얼마나 되셨죠? 37살 84년생입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여드름은요, 사춘기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런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춘기 호르몬이니까 주로 청소년기에 생기고 그다음에 네. 20대 초까지 생기는 게 일반적인 여드름이에요. 근데 선생님은 지금 37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성인성 여드름인데 성인성 여드름도 거의 40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예. 예, 그래서 여드름 피부 때문에 맞긴 한데요. 이제 제가 여태까지 저도 이제 나이도 많고 환자를 많이 보는데 여드름이 이제 생기는 경우가 없고요. 주로 이제 보통 그 나이 때는 화장품이나 선크림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적절하지 않게 쓰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꼭 저희 병원에 꼭 오세요. 이런 말도 될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그 스티바 A 좋은 약인데 그 모공이 자꾸 막혀 생기는 건데 연고 위주로 되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래서 약을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적절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인터넷이 너무 많아서 인터넷 의사 선생님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직접 보지 않아서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는 이제 37살까지 심한 경우는요. 거의 적절한 치료가 못한 경우도 많고 또 아마 불필요한 로션이나 뿐만 아니라 연고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모공을 자꾸 이렇게 모공이 많이 벌어져 있는데 연고가 그까지 들어가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해서 끊을 걸 끊어야 되고 또 화장품을 안 쓸 거를 해야지 계속 치료만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이제 보면은 병원들 가면은 자꾸 치료를 권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치료 안 해도요. 그래서 이제 약을 끊고 하는 것만 해도 많이 좋아지거든요. 습관들. 그런 것들을 고쳐주는 게 이제 피부과 의사나 전문인데 일단은 치료를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진료를 한번 보셔서 약들을 적절하게 이렇게 상품을 선택하지 마시고요. 효과 없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필요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조만간 방문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뭐 카더라 누가 뭐 해보니까 좋더라. 네. 뭐 이런 얘기 듣고 하시는 경우 네. 오히려 악화되는 원인이 더 많으니까 정확한 진단 전문의를 찾아서 치료가 좀 필요하리다 봅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강윤철 피부과 강윤철 원장 모시고 피부질환과 치료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할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시 3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강윤철 원장 모시고 피부질환과 치료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6335, 764-6336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받습니다. 이번에도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네, 제가 피부가 약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운동하거나 이렇게 걸어 다닐 때 이게 어디 부딪히고 막 그러면 이게 멍져들고 딱징이 같은 게 생기잖아요. 여보세요, 선생님. 옆에 라디오 네. 틀어놓으셨습니까? 라디오 볼륨을 아.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이제 괜찮습니다. 말씀하세요. 네. 피부도 약하고, 이렇게 걸어 다니다가 부딪히고 그러면 상처나고 이게 멍져들고 하는데, 네. 제가 딱징이 같은 거 생겨가지고 그러면 제가 좀 그런 게 보기 싫어서 제가 자꾸 이렇게 뜯고 막 그러거든요. 아, 예. 예, 이제 피가 나도 막 제가 뜯고 막 그러는데, 네. 예, 떨어질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그러면? 그럼요. 근데 지금 이제 멍이 잘 들고 피부가 약해서 이게 건드리면 그 부위가 딱지가 생긴다는 거죠? 아니, 멍은 아니고 이제 이렇게 걸어 다니다가 이제 나뭇가지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들키잖아요. 들키구나. 상치면 네. 그렇지. 상처가 네. 났을 경우에. 상처가 네. 났을 때 딱지를 떼면 되느냐 안 되느냐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네. 당연히 딱지를 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아니, 근데 제가 그런 네. 거 있으면 좀 보기도 좀 쉽고 막 그래서 그런 거 생기고 그냥 피가 나도 막 제가 뜯고 막 그러거든요. 네. 그래 그런 질환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예. 우리가 이제 자가 질환이라 그래서 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꾸 손을 댑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네, 두지 네. 못 댑니다. 그래서 네. 상처를 만들기도 하고 오히려 더 심하면 궤양도 만들기도 하고 가만히 두지는 못하세요. 네. 근데 네. 그러면 주변에 딱지가 까매지고 상처가 많이 있고 보기도 흉하지 않으세요? 그런 게 제가 많죠. 좀 예. 네, 그래서 미용적으로 근데 주로 얼굴은 아니고 팔다리 어디 쪽에 이렇게 많이 만드시죠? 다리 쪽이나 이제 팔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네. 그 특징적으로 이제 얼굴에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 팔다리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네. 처음에는 좀 하고 나면 좋은데 점점 지나치면요. 멈추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이들 손가락 막 빨거나 손톱 뜯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아이는 손톱을 이제 자르지 못할 정도로 쪼그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네. 것처럼 이게 그거를 인위적으로 막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고 하기 쉽지가 않은데 막 그런 경우는 이제 약도 먹기도 하고 또 일부러 밴드 있잖아요. 밴드를 네. 붙이기도 하죠. 그래서 꼭 손으로 대시면 안 돼요. 그리고 가렵지도 않아도 손을 대는 경우도 있고 아주 습관처럼 되는 경우가 있어서 네, 간지럽지도 않는데 그냥 막 이렇게 뜯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네. 그래서 그거는 우리 애들이 습관이 있는 것처럼 이제 성인도 습관이 되는 습관성 질환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안 되시면 병원에서 도움을 좀 받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나는 어른도 그렇지만 애들처럼 난 안 해야지 해도 계속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하지 않아야 피부도 재생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은 재생이 안 되고 까마해지는 색소 침착이라든지 그런 피부의 손상으로 인해서 미용상 보기가 안 좋은 흉터가 경우가 있어요. 그냥 남겠나요? 그런 그렇죠. 경우에는 치료가 안 되고. 심한 경우가 네. 있어서 꼭 그거를 자연적으로 떨어질 때까지는 손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네, 알았습니다. 이것도 네. 그럼 병원 치료를 좀 받아야 되는 경우인가요? 예, 이제 본인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이렇게 하시는 네, 분이 네. 있는데 지금 방송하신 분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습관적으로 자꾸 손이 그렇죠. 가는 그런 경우죠. 경우는 병원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네. 네. 65세 여성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가려움증은 없는데 많이 건조해지면서 각질이 많이 생기는데 이거 어떻게 이것도 치료를 받아야 됩니까? 아, 예. 제일 좋은 질문이죠. 네. 그 각질이 생긴다는 거는 우리가 소변을 볼 때 그 네. 노란 빛이 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물을 적게 먹었으니까 물을 많이 먹으라는 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인을 보고 내가 좀 물을 적게 먹었구나 하는 것처럼 네. 피부에는 각질이 생긴다는 거는 딱 바라볼 때
이거 각질을 제거해야 되구나 이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내가 건조하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럴 때 때를 미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아셔야 되고 네. 이럴 때 보습제를 발라야 되겠구나라고 알고 각질이 생겨서 가려움증이 있을 때는 이거는 오일 바르면 안 되고 병원에 가서 각질 치료를 좀 받으면서 한 1, 2주 약 먹고 바르면 금방 낫는구나라고 아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경우는 오히려 각질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각질이라는 거는 이 피부를 만드는 공장이 망가져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심한 경우는 가려움증이 동반했을 때는 꼭 병원 내원하여서 약 먹고 바르는 걸 하면 금방 낫습니다. 목욕탕 사우나에서 보면은 왜 밀어도 때가 나온다면서 계속 이제 미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네. 그런 경우 그 때가 아니고 그러면 각질하고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가 표피라고 하거든요. 네. 표피도 4가지 층이 있는데 마지막에 있는 가장 끝에 있는 그 층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이제 때를 밀게 되면은 젊었을 때는 회복이 잘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나이 드신 분은 이제는 그게 손상이 되면 그게 이제 우리가 재생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각질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괜찮지만 나이 드신 분은 이제 지나친 때를 믿는 거를 억제하고요. 그 각질을 벗긴 다음에 또 물 바르면 갑자기 예민해진 사람들은 트러블이 생기거나 뻘개지고 따가운 경우가 있어요. 네. 그 보호막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때를 밀어야 시원하잖아요. 가끔 하는 건 좋지만 이제 너무 많이 하는 거는 좀 제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29세 남성이라고 하셨는데 청소년 그 여드름이 지금도 계속되는데 아까 말씀상으로는 성인이 돼서도 이 여드름이 계속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이거 계속 치료를 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아까 질문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제가 네. 말씀을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요것만 하면 끝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사춘기 순수한 우리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여드름이 있지만 우리가 요즘에는 애들이 이제 화장 안 하는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화장품에 의해서 악화되는 여드름이 많은 것처럼 성인성 여드름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치료도 많이 하고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치료했는데 그리고 이제 저희 병원에 와요. 그럼 보면 그 화장품에 의한 여드름이 많거든요. 요즘 남성들도 그렇죠. 뭐 비비 크림도 많이 바르고 선크림도 바르고 하니까. 저는 원장님 저 화장 안 합니다. 그런데 선크림이 화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저는 선크림도 안 발라요. 그냥 비비 발라 이러거든요. 비비가 선크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선크림을 발라서 생기는 성인성 여드름이 무지 많아요. 그러면 화장품을 사용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런 경우에는. 화장품을 골라줘야죠. 그리고 또 오일 제품은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오일은 묘목을 막아요. 그래서 이제 그랬으니까 아까도 보신 분이 막 너무 안 나니까 비용도 비싸고 하는 경우에 막 자가로 막 치료하는데 딱 보면은 그냥 이건 여드름이 아니고 아쿠아인자가 화장품인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안 해주고 약 조금만 쓰면 대부분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고민하시는 분도 있지만 너무 많아요. 또 그리고 또 약이 독해요. 또 약으로 하고 화장품으로 해야 돼요. 여러 가지를 바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실제는 그렇게 되는 환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꼭 진단이 좀 필요하리라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강윤철 피부과 강윤철 원장 모시고 피부질환과 치료에 대해서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이유미 노무사 모시고 노무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